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의 얘기인데요. 이건 이민을 가기 전에 뭔가를 해놓으면 좋을 테니 그에 대한 얘기겠죠. 지난번 왜 미국인가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영상 잘 봤습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해서 조만간 임시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동안 이게 맞는 결정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당 영상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채널의 예전 영상들 돌려보다 보니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이라는 내용이 몇 개 있던데 제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일 것 같아 이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질문을 각색했는데요. 마침 지금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찾는 내용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은 바로 요거였었죠. 세계에서 뭐 돈이 몰린다, 뭐 돌고 돌아 결국은 미국이다. 왜 미국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 내용은 뭐 세계 1등 국가로서의 미국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돌고 돌아 딴 나라 생각해도 결국은 미국이다. 뭐 회사를 내가 진출을 하건 뭐 유학을 가건 아니면 애들을 유학을 보내건 결국은 미국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투자 시장으로서의 환경도 다른 데들과 비교 불가다. 절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투자를 하건 이민을 가건 미국이라는 그 곳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사람으로서 완전히 내가 이민을 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한국에 있으면서 자녀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만 미국을 보내서 그 상황에서 또 가족의 어떤 투자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서건 미국 활동을 늘려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 준비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이 이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의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 대비해 놓는 플래닝이겠죠. 그리고 미국인이 되기 전에 세법상 미국 사람이 되기 전에 한다라는 그런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인으로서 적용되는 세법도 있을 것이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국인 신분에서 미국인이 됐을 때 이건 꼭 국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거주자, 비거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비거주자였을 때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데 이 혜택을 내가 미국인이 되기 전에,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최대한으로 누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또한 내가 미국인이 된다 했을 때 그 혜택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인이 되고 나면 내가 짊어지게 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미국인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해놓자라는 그런 얘기.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얘기 꼭지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타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 플래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국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절세 플래닝입니다. 이건 뭐 한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일본도 되고요. 중국도 되고요. 어느 나라예요. 또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국의 증여상속세를 면제받고자 내가 이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이 있고요. 또한 세대를 건너뛴 할아버지에서 손주로 가는 그런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그런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내가 이주한 뒤에 투자 활동을 하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증여상속세도 면제받도록 해주는 그런 플래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 2가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었죠. 타국 부동산 소유 시 절세 플래닝에 대해서는요. 우리 요 영상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사안은 뭐였었냐면 홍길동 씨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도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사례는요. 내가 15년 전에 30만 불 주고 이 부동산을 한국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오는 그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가 100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1.5 밀리언에 150만 불에 매각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죠. 5년 뒤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1.5에 팔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150만 불에서 원가 30만 불을 제한 120만 불에서 세금 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내가 1밀리언을 원가로 인정받아서 5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싶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세법은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내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와서 5년 뒤에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0만 불 빼기 30만 불에서 12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통해서 최소한 나의 그 해당 자산의 원가를 미국 세법상 원가를 내가 영주권 받고 이주하는 시점에서의 마켓 밸류로 픽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고 그게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 넘버 1이었었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거는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절세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있었어요. 한국의 법인을 소유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주 후에도 영주권 받고 이주한 후에도 한국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를 계속 할 경우에 절세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주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법인의 오너예요. 근데 이분이 뭐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불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세율을 30%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인이 됐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미국인으로서의 세율을 20%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플랜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1밀리언의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주권자가 돼서 미국에서 이런저런 걸 했을 때 어떻게 과세에 적용을 받냐면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1밀리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단 30%, 아까 30% 과세율이라고 했잖아요.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차액인 70만 불에 대해서도요. 미국 개인 소득세인 20% 해서 14만 불의 과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요게 왜 그런지는 이전 영상이라고 하는 요거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44만 불이 나와요.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한국에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국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 한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그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오너이기 때문에, 주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70만 불만큼을 내가 플로우트루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소득으로. 그러니 70만 불에 대한 20% 세금인 44만 불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플래닝 아이디어를 내가 채택을 하고 대비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불 똑같이 벌어요. 30만 불 한국에서 세금 내는 건 당연히 내겠죠, 법인세.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된다예요. 그러니 이 14만 불이라고 하는 과세 부담의 차이, 14만 불이라고 하는 과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심지어 여기서요, 외국세 공제액의 금액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넘어간다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한국의 비즈니스 오너로서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 한국의 기업을 계속해서 매각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해놓으면 이렇게 과세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PIP2의 내용이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그 방식에 대한 거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이 내용이 좀 수준이 되게 높아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베네핏이 뭔지를 설명드리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베네핏이라는 것은 이 해당 출신국, 그게 뭐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다른 나라에서의 과세에 있어서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또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에서의 증여 상속세를 면제받도록 해주는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구조화 작업은 복잡하니까요. 적절한 트러스트 설립 그리고 기타 적법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효용을 달성하냐면요. 이민 1세대,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미국으로 옮기는 자산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옮긴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액 증여 상속세 면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홍길동 씨가 미국에 와서 이 자산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있어서 증여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첫째는 보다 보면 한국에서 투자 이민 내지는 뭐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증여상속세가 그래 뭐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높은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저기 뭐 어디 딴 나라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뭐 이런 데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들은 아예 없다는데 그럼 거기 가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잘 준비해 놓으면 effectively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을 전액 비과세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미국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평생에 걸쳐 이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금액 2024년 현재 13.6밀리언인데 이게 뭐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규정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 규정이 뭐 예를 들어 뭐 1밀리언으로 줄어들더라도 뭐 실제로 202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가장 가능성 높은 예상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게 뭐 5밀리언이 됐건 뭐 1밀리언 얼마로 줄어들건 간에 무관하게 이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것들이 또한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례로는 결국 1세대 A씨가 미국에 와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적법한 방식으로의 플래닝을 하면 이제 2세대 자녀에게 이민 1세대 A씨는요. 미국에 이주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미국에 미리 설립한 트러스트 등으로 옮기고 기타 적법한 방식을 통해 계획함으로써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 및 이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모두를 A의 2세대로 증여상속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 증여상속세 비과세를 달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플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트러스트 설립과 기타 적법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이민 1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 본국에 있는 0세대로부터 증여 상속받는 자산이 본인이 상속받는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비과세 되도록 대비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1세대인데 미국 영주권 받고 왔어요. 근데 0세대 할아버지 나의 부친 1세대 0세대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건 아니면 자산이 있는데 그게 다 상속이 완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증여가 완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왔어요. 와서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때에서 돌아가시건 아니면 그때 뭐 증여를 하건 어떤 식으로든 그 해당 자산이 나에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러면 나에게 오는 자산은요. 나는 이미 미국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의 그 증여상속세 법의 규정을 받고 아까 얘기했던 예컨대 뭐 라이프타임 익셈션의 제약도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물며 내가 내 다음 세대로 그 자산을 넘길 때에는 증여상속세의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건데 얘기하려는 것은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통해 그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본국의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이제 미국에 자리를 잡은 영주권자로서 자산을 향후에 상속을 받을 텐데 그 자산을 내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할 수 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0세대 부친이겠죠? 그리고 1세대가 있고요. 2세대 또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0세대 부친의 여기서의 팩트는 이 1세대인 내가 미국으로 와서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건데 되고 나서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세법상 적용을 거주자로서 받게 되는 건데 그 부담을 안 지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0세대 부친이 나에게 주는 자산이 사실은 내가 미국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 해당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증여 상속에 있어서의 과세 부담에 오픈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대비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례. 이민 1세대 A씨가 미국에 이주한 후 0세대인 비미국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자산을 트러스트 및 적법한 방식을 통해 계획함으로써 A씨의 2세대로 증여 상속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통해. 그게 네 번째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아이디어일 텐데요. 뭐냐? 이거는 미국에 이주한 뒤에 이분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면제되고요. 이 해당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도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적절한 트러스트 설립, 금융상품 투자, 그리고 기타 적법한 구조화 방법,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민 1세대가요. 미국으로 옮긴 자산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당 자산을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소득세도 비과세되고요. 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도 증여상속 비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통해.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일 겁니다. 미국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금융상품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적법한 텍스 플래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과 수입 모든 것들이 소득세 그리고 증여상속세에서 면제된다. 1세대는 미국에 이주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미국에 설립한 트러스트 등으로 옮기고 금융상품 및 적법한 방식을 통해 계획함으로써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 및 그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소득 모두를 소득세, 증여상속세에서 면제받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요. 왜 미국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올 거라면 또는 미국에 올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나중에 미국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나는 지금 적용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건 따지지 않더라도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놓고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게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주를 계획하는 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요. 대비해 놓는다면 나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미국에 와서 거주하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 자산이 있건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건 한국에 부동산이 있건 뭐 이런저런 것들 미국과는 이제는 상관없는 과거에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었을 때 해놓았던 경제활동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미국인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과세 의무, 과세 부담들로 인해 저하고 상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죠? 뭐 한국의 부동산 내가 영주권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세금을 진짜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형적인 1번 케이스죠. 기타 다른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내가 부담하게 되는 어떤 부담을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 내가 미국 사람이 되면 못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경제활동, 미국의 관점에서. 그죠? 그런 혜택을 미리 내가 준비해서 확보해 놓으면 당연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다. 그게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의 objective가 된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잘 챙기셔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